10월 8일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주 드디어 이번 학기의 핵심 포인터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막상 해보니까 크게 어려운 건 없었죠. 이게 지금 질문들 중에 꽤 많은 질문들이 이게 있었어요. 어디가 어렵다는 거죠? 제가 혹시 수업을 좀 빼먹은 게 있는 건가요? 제가 이해하고 있는 게 맞는 건가요? 크게 어려운 부분을 모르겠는데요 라는 분들 있었습니다. 꽤 많았어요. 그러니까 막상 해보니까 좀 걱정이 되신 거예요. 뭐지? 내가 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건가? 아니에요. 맞습니다. 지난주 한 거는 크게 어렵지 않아요. 단순하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변수를 선언할 때 어떻게 했죠? 변수 타입을 적어놓고 한 칸 띄고 변수 이름을 적었죠. 그쵸? 그리고 뒤에 초기값을 넣든지 안 넣든지, 예를 들면 정수형 변수 AAA를 선언한다 했을 때 정수형이라고 표현하는 int, 그죠? 정수형 타입 int 한 칸 띄고 변수 이름 AAA 이렇게 했었죠. 그리고 세미콜론. 그게 우리가 지금까지 배워왔던 변수 선언이죠. 그런데 지난주에 특수한 변수 타입. 변수 타입 뭐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출력해서 갖고 다니세요 라고 했던 첫 번째인가 두 번째인가 그 종이 보시면 그게 변수 타입이거든요. int, char, 캐릭터, 플롯, 더블 등등등이 있을 겁니다. 그쵸? 만약에 실수형 변수를 선언한다면 실수형 변수, 변수 타입 실수, float, 플롯 한 칸 띄고 변수 이름 적어줬죠. 똑같이 마찬가지로 변수 타입인 타입인데 조금 특수한 타입이에요. 아마 내 생각에는 우리 지난주에 실습해보니까 뭐 정수형 타입과 뭐 크게 다르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죠? 정수형 타입과 크게 다르지 않았어요. 네, 실제적으로 정수형 타입과 거의 비슷해요. 어떤 거 있었죠? 네, 별표 있었죠? 별표 한 칸 띄고 변수 이름을 적어줬죠. 변수 한 칸 띄고 뭐 변수 이름 ppp 이런 식으로 적어줬었죠. 그런데 그냥 별표만 하면 포인터 변수 이렇게 별표 하면 좀 그렇죠. 그래서 앞에 일반적인 변수 타입을 적어줬습니다. int, 캐릭터 상관없습니다. 그냥 아무 변수 타입 적어주고 뒤에 별표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 앞에 적어줬던 변수 타입은 큰 의미가 없어요. 즉 예를 들면 제가 만약에 C 언어를 만든다고 하면 굳이 앞에 변수 타입을 적어줄 필요 없이 포인터 변수, 즉 메모리의 주소를 저장하는 특수한 변수는 그냥 별표, 아까 AAA 변수를 선언한 것과 같이 일반 변수 int AAA 그것과 같이 주소를 저장하는 특수한 변수인 별표 PPP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제가 C 언어를 만든다면, 만약에 제가 과거로 들어가서 막 그분들과 어떻게 우연찮게 막 이렇게 제 실력으로 안 될 테니까 뭐 어떻게 됐든 제가 C 언어에 참여를 하게 된다면 그냥 별표 한 칸 띄고 PPP 한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면 캐릭터형 변수는 어떻게 선언하죠? char AAA. 정수형 변수는 int 한 칸 띄고 AAA. 그리고 뭐 있지? 네, 실수형은 float 플롯 한 칸 띄고 AAA. 그리고 주소를 저장하는 변수는 별표 PPP 또는 별표 AAA 한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똑같은 거예요. int나 캐릭터나 별표나, 즉 별표도 하나의 변수 타입을 좀 정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셨죠? 다시 한번 제가 왜 이 얘기를 말씀드리냐면 오늘 수업은 이게 조금 이제 알고 계셔야 돼요. 우리가 지금까지 변수를 선언할 때는 변수 타입을 적어주고 뒤에 변수 이름을 적어줬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새로운 변수 타입을 배운 거예요. 어떤 변수 타입이냐면 주소를 저장할 수 있는 변수 타입이에요.
그거는 별표 AAA 이런 식으로 int, 캐릭터, 플롯 이런 변수 타입과 똑같이 쓸 수 있는 별표를 쓰는 거예요. 아닌데요. 지난주에 앞에 int 별 했던데요. 네, 그거를 좀 오늘 배울 거예요. 너무 헷갈리죠? 잠깐만요. 5분을 촬영했기 때문에 제가 다음 그러니까 엔진은 안 내고 다음 동영상에서 조금 더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왜 이렇게 설명을 드리냐면 왜 int, 캐릭터, 플롯, 별, 왜 별을 int와 플롯, 캐릭터 이런 변수 타입과 하나로 묶지? 왜 별까지?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오늘 수업이 조금 편하게 지나갈 거예요. 지난주에 보니까 별 앞에 int를 붙였던데요. 별 앞에 캐릭터를 붙였던데요. 네, 그거 붙이는 건 사실 옵션이에요. 즉 별표는 주소를 저장하는 변수 타입입니다. 컴퓨터 메모리에 주소를 저장하는 변수 타입이에요. 별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굉장히 편해요. 오늘 수업을 아주 쉽게 나갈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별표 앞에 붙이는 요거 int든 캐릭터든 이게 변수 타입 아닌가요? 네. 일반적으로 변수를 선언할 때는 그게 변수 타입이었죠. int AAA, 캐릭터 AAA, 플롯 AAA, 또 뭐 있지? 더블 AAA 이런 식으로 변수 타입을 적어주고 뒤에 변수 이름을 적어줬죠. 근데 포인터에서는 int A 이게 int 캐릭터 플롯 이거 안 쓴다니까요. 중요한 거는 주소를 저장하는 특수한 타입, 주소를 저장하는 변수 타입 별표입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int 캐릭터 플롯 더블 별. 아시겠죠? 별은 int 더블 플롯 이런 것과 같은 변수 타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것 같은 변수 타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앞에 붙이는 건 옵션, int다, 캐릭터다. 즉 int든 캐릭터든 아무거나 붙여도 크게 상관은 없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포인터, 우리는 이걸 포인터라고 하죠. 주소를 저장하는 특수한 변수를 포인터라고 하는데 포인터를 선언할 때는 뭘로 한다? 앞에 별하고 변수 이름을 적어주면 우리는 이거를 포인터 변수라고 합니다. 그리고 별 앞에 int든 캐릭터든 그거를 적어주는 의미를 오늘 배워보려고 합니다. 아시겠죠? 7분 됐네요. 네, int 캐릭터 플롯 별, 인티저도 변수 타입, 플롯도 변수 타입, chr 캐릭터도 변수 타입, 더블도 변수 타입, 별도 변수 타입. 즉 별은 요 변수 다른 변수 타입들과 같은 레벨에 있는 애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아주 편하게 지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int AAA, 플롯 AAA, 더블 AAA, 캐릭터 AAA, 별 AAA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근데 별 AAA 이렇게 하면 컴파일러가 에러를 띄워요. 별 AAA 별 앞에 어떤 옵션을 붙여주게 되어 있는데 너 깜빡한 거 아니야? 라고 우리 지난주에 써봤죠. 잠깐 제가 설명드리지 않고 한번 써봤는데 그쵸? 별 AAA 이렇게 포인터 변수 주소를 저장하는 변수 별 AAA 했더니 컴파일러가 뚝 에러를 띄웠어요. 너 이거 뭐야? 그쵸? 그래서 앞에다가 뭔가를 적어주는 겁니다. 옵션. 그래서 오늘은 포인터 변수의 옵션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아셨죠? 너무 어렵게 설명드렸나요? 뭐지? 처음에 알겠는데 동영상을 볼수록 이해가 안 되는데 하시는 분들 혹시라도 계시면 다음 동영상에서 제가 지금 했던 말을 다시 한번 똑같이 반복하면 여러분들 지루할 테니까 조금 이렇게 실습하는 거 실습 위주로 설명을 드리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뭐지? 네, 걱정하지 마세요. 9분, 네, 10분 됐네요. 자, 여기까지가 필수 시청입니다. 오늘은 필수 시청. 네, 10분, 여기까지 필수 시청이고, 지금부터는 선택 시청입니다. 시간이 정말 많이 남으시는 분들, 시간이 남으시는 분들만 봐주시면 됩니다. 오늘 할 얘기는 제가 이렇게 무슨 얘기를 하지라고 이렇게 준비한 건 없어요. 아까 옆에 시간을 딱 보면서 지금 옆에 그 촬영하는 시간이 보이거든요. 그러면서 잠깐 생각했어요. 무슨 얘기 하지? 라고 할 얘기 없으면 그냥 끊을까?
자, 여기까지입니다. 필수 시청은 딱 여기까지 10분 여기까지입니다. 필수 시청은 10분까지. 지금부터는 시간 남는 분들 뭐 라면이라도 끓여와서 라면 먹방 할까요? 코로나. 제가 드디어 10월 8일 여러분들 수업 듣는 저는 지금 하루 이틀 전에 먼저 찍고 있는데 10월 8일 드디어 제가 2차 접종이 끝난 날입니다. 2차 접종을 하고 2주가 지나야 이렇게 뭐가 면역력이 생긴다면서요. 제가 2주 전에 10월 8일부터 2주 전에 2차 접종을 했으니까 드디어 맞아 다 끝났습니다. 저는 2차 접종을 다 끝나면 이렇게 마음대로 다닐 줄 알았더니 또 그게 아니더라고요. 요즘에 뭐 돌파 감염 막 그런 게 있어서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아무리 제가 작년에 처음이었죠. 이렇게 온라인 수업을 작년에 처음 해본 거였거든요. 이거 어떡하지 하는데 또 하다 보니까 또 할만해요. 그래서 이렇게 작년에는 사실 모든 교수님들이 마찬가지겠지만 이렇게 준비를 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됐었어요. 왜냐면 처음에 이렇게 개강이 늦어졌거든요. 원래 개강이 3월 초잖아요. 3월 초인데 개강을 미뤘어요. 조금 있으면 나아지겠지. 다음 주면 괜찮아질 거야. 그 당시에는 뭐 한 4명, 5명, 뭐 많을 때는 10명 정도 그렇게 발생했거든요. 확진자가. 그러다 보니까 한 일주일 밀면 개강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또 한 보름 밀면 개강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식으로 계속 일주일 미뤄지면서 거의 한 달 가까이 됐죠. 한 달 가까이 개강이 늦어졌어요. 결국은 이제 그 3월 말쯤에 개강을 하면서 온라인 수업, 비대면 수업을 하자라고 하면서 플랫폼이 하나도 없었어요. 뭐 어떤 교수님들은 저처럼 이렇게 오프라인으로 유튜브 녹화해서 올리는 거, 또 어떤 분은 줌으로 하는 분, 또 어떤 분은 뭘로 또 팀 뭐 있더라 뭐 그걸로 하고 굉장히 막 나눴었거든요. 저도 이제 굉장히 막 알아봤어요. 이것도 알아보고 저것도 알아보고. 그러면서 그때 당시에도 수업을 이렇게 온라인 수업을 이렇게 어떤 체계적으로 막 이렇게 배워서 하고 막 그게 아니었거든요. 이유가 뭐냐면 온라인 수업도 중간고사 전까지만 한다라고 했거든요. 보통. 그러니까 계속 미뤄진 거예요. 그게 학교가 아니라 아마 그 정부 방침이 이렇게 내려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온라인 수업도 처음에는 한 달인가 뭐 한 2, 3주 정도만 한다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점점점 미뤄진 거예요. 그러더니 나중에는 중간 시험도 온라인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볼 수 있나 싶어서 또 막 그 중간 시험 온라인에 대한 또 부정적인 게 또 막 나왔어요. 여러 의견도 나오고 다른 학교 어디더라? 다른 학교 모 학교에서는 그 집단으로 컨닝도 나오기도 하고 막 그러면서 그 당시까지도 이렇게 온라인 수업이 길어질 줄 몰랐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기말 시험은 이제 오프라인 볼 수 있겠다. 분명히 보겠지라고 해서 기말 시험 이렇게 비중을 확 늘렸었죠. 근데 결국은 기말 시험도 온라인으로 했고, 그리고 그 다음 학기는 하겠지 했는데 그 다음 학기도 쭉 온라인으로 하고, 또 지난 학기죠. 이제 3학기째 비대면 수업 3학기째인 지난 학기도 온라인 수업하고, 네, 이번 학기도 온라인이네요. 제 생각에는 아마도 저는 일단 기말 시험만큼은 다른 건 모르겠어요. 근데 기말 시험만큼은 이렇게 대면으로 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학생분들도 의견이 저는 대면 시험을 좋을 줄 알았어요. 근데 되게 학생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저희 애들도 마찬가지고 사실 두렵거든요. 이렇게 감염되면 어떡하지 그런 것들이.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물론 이번 학기는 비대면으로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학교 방침이 있거든요. 그 단계가 있잖아요. 몇 단계에서 저희는 40명이기 때문에 2단계 이하로 가야 비대면이 가능해요. 그래서 아마 그건 어렵지 않을까도 싶기도 하고 모르겠습니다. 근데 대충 이제 예상되는 거는 다음 학기에는 대면 수업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냥 요즘에 워낙에 접종률도 좀 높아지고, 또 요즘에 이렇게
접종률이 높아지면서 이렇게 뭐 이렇게 돌파 감염은 그 치명률이 낮다면서요. 이렇게 특히 애들은 이제 12살 미만인가? 12살 미만은 지금도 이렇게 학교에서 수업을 하더라고요. 저희 애는 초등학교 3학년인데 한 주는 화요일, 목요일 학교 가서 수업하고 한 주는 화, 수, 목 수업하고요. 그리고 밥을 꼭 먹고 오더라고요. 저는 밥 안 먹고 왔으면 좋겠는데, 네. 어쨌든 뭐 그 학교 방침이니까, 네. 그래서 아마 다음 학기는 대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15분 됐네요. 쓸모없는 얘기를 하면 이렇게 시간이 금방금방 흘러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고민을 많이 했어요. 저는 분명히 아마 대면 수업을 하더라도 온라인을 지금 접목해야 할 것 같아요. 50%까지는 아니어도 30% 정도, 즉 한 달에 1, 2회 정도, 1, 2회 정도는 온라인 수업 주간을 할까 생각 중이에요. 그 여러분들 학생분들 입장에서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제 입장에서는 학생들의 이렇게 받아들이는 수준이 있죠. 받아들이는 수준이 제 생각에는 훨씬 높아요. 한 20% 이상은 높아요. 즉 똑같은 걸 설명하고 똑같은 걸 했을 때 예를 들면 뭐 특히 이번 포인터도 마찬가지예요. 포인터를 설명했을 때 실제로 이거를 이해하는 학생분들이 50%는 안 되거든요. 비대면 수업에서는 30% 정도, 30%에서 50% 사이? 그 정도만 이해해도 괜찮게 많이 이해했네. 근데 또 겁먹지 마세요. 뭐 어렵지 않아요.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는 설명을 쭉 따르면 크게 어렵지 않거든요. 그런데 온라인 수업을 해보면 이해하는 율이 최소한 한 70%까지 아니어도 우선은 50%는 넘어요. 제 생각에는. 근데 혹시 그럴까? 여러분들께서 이거 출석 인증 메일 다른 학생 거 이렇게 해서 하고 뭐 베낀 건데 그죠? 제가 모를 것 같죠? 다 알거든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이렇게 판단을 이렇게 해보거든요. 그러니까 질문 내용들, 이거는 분명히 포인트에 어느 정도는 그러니까 포인트 앞에 정도는 했을 때 질문하는 내용이다. 이거는 전혀 감을 잡지 못하는 상태에서 한 질문이다. 근데 그 질문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제 질문을 해줄수록 제가 그 수준을 판단해서 그 다음 수업을 조금 더 쉽게 갈 건지 그대로 유지할 건지 조금 더 템포를 이렇게 좀 높일 건지 그렇게 좀 판단하거든요. 판단했을 때 확실하게 저는 이렇게 온라인 수업의 장점을 좀 많이 봤어요. 그래서 대면 수업을 하더라도 한 달에 한 1, 2회 정도는 하지 않을까. 그래서 어저께 이제 우리 애랑 우리 그 초등학교 3학년 우리 애랑 이렇게 쭉 운전하면서 요즘에는 원래는 항상 그 제 옆자리 운전할 때 옆자리는 큰애였거든요. 대학교 2학년인데 지금 휴학한 큰애였는데 이제 그 애가 자취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밖에 안 오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어디 갈 때 옆자리를 우리 애가 그 카시트 작은 거 이렇게 그 방석처럼 등받이 없는 그거 갖다 놓고 앉거든요. 그러면서 물어보더라고요. 아빠 이번 주 동영상 다 찍었어? 그래. 아니 찍어야 돼. 몇 개 주고 보통 한 3개 찍지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그랬어요. 근데 아빠가 다음 학기에 대면 수업해도 학교를 아마 갈 것 같은데 학교 가더라도 동영상은 찍을 것 같아.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왜? 그래서 언니 오빠들이 조금 더 잘 이해하고 가장 장점은 질문 메일을 보내. 항상 수업 끝나고 자 질문하는 학생 여러분들 질문 안 하시잖아요. 그죠? 질문하는 학생 약간 좀 이렇게 쳐다보잖아요. 이렇게 쟤 왜 질문해? 빨리 끝나고 지금 가야 되는데 오늘 가뜩이나 다음 수업 저기 뭐 옆에 뭐 인문관으로 가야 되는데 너무 먼데 왜 뭐 질문해? 막 그렇게 보잖아요. 아닌가요? 저는 그랬는데 질문이 없었는데 온라인 수업하면서 질문이 한 5배 이상은 늘어나요. 5배 이상은. 그러면 저는 여러분들의 그 질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수준을 본다니까요. 그러니까 뭐 수준 나 정말 몰라서 정말 내가 이거 질문해도 되나 너무 창피한데 근데 이게 온라인에서는 있어도 질문 안 했어요. 왜냐면 창피하잖아요. 손 들고 했는데
쟤 이거 한 3주 전에 배웠던 건데 쟤 몰라? 그렇잖아. 근데 온라인 수업에서는 그게 없어요.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뭐냐면, 그럼 만약에 이 질문해도 될까라고 하는 분들이 3명인데, 4명인데 4명 중에 질문하지 않아야지라는 분들이 3명이고 한 명이 질문하더라도 이 정도 내가 판단할 수 있잖아요. 질문. 이 정도 그럼 다시 한번 설명을 할 필요가 있을까? 네. 그런 거. 그리고 요 질문의 내용을 통해서 내가 설명할 때 이걸 빼놓고 갔나? 동영상을 보죠. 했던 것 같은데 이게 지금 동영상 후반부에 저 알거든요. 후반부에 보면 평균 시청 시간이 짧아요. 뒤에 안 보나 봐. 이게 후반부에 했네. 그러면은 주요 설명을 좀 앞으로 옮겨야 되나? 그렇게 제가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되거든요. 또 20분이 됐네요. 쓸모없는 얘기라면 길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몇 분이, 보통 제가 이렇게 후반부에는 선택 시청입니다라고 했던 동영상들은 대부분 그래도 여러분들께 좀 도움이 되는 동영상을 이렇게 찍으려고 하거든요. 뭐 이렇게 교재 선택하는 거, 프로그램 공부하는 방법 등등등. 근데 오늘은 그냥 제 얘기입니다. 온라인 수업의 장점, 그에 대해서 얘기를 좀 드린 건데, 그러면 조금 도움되는 얘기를 드릴까요? 지금도 사실은 성적 평가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굉장히 막 머리를 싸매 고민하는 게 아니라 뭐 문득 고민이 돼요. 예를 들면 아침에 세수하면서 문득 이거 후반 뒤에 대면으로 시험 볼 수 있으면 그 비중을 글로 좀 얼마큼 올릴까? 이런 고민들 좀 해요. 왜냐면은 일단은 제가 지금 대면 시험은 여러분들이 굉장히 강력하게 원했어요. 제가 항상 이렇게 설문을 하거든요. 시험은 어떤 방식으로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설문했을 때 굉장히 높은 비율로 비대면으로 하더라고요. 물론 그게 내가 지금 학생 본인 입장에서 내게 좀 유리해 라는 것도 있고, 실제로 작년에 어떤 3학년 학생이 장문의 편지 썼더라고요. 이 코로나 시국 너무 좀 위험하다 막 썼는데, 그러면 이제 학생들이 원하는 건 비대면이니까. 근데 비대면 시험에서는 제가 아무리 객관적으로, 그러니까 나름대로 이제 그 평가를 여러분들이 시험 대체로 이제 대체 문서를 보내주잖아요. 이거를 평가해야 되는데 제가 나는 정말 객관적으로 할 거야라고 마음가짐하면서 일부러 학생 이름도 안 보고, 그리고 일부러 랜덤하게,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좀 앞에 먼저 온 학생들이 점수가 낮을 수가 있어요. 왜냐면 내가 이 정도 수준으로 줘야지라고 했는데 뒤로 갈수록 더 높아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앞에 그래서 이제 생각을 했던 게, 제가 한번 나름대로 이제 막 고민을 많이 해요. 점수는 이제 예비로 한번 쭉 랜덤하게 다 채점을 보내주실 때마다 채점하지 않아요. 과제도 마찬가지고 중간, 기말, 대체도 마찬가지고 채점하지 않고 다 그 기간까지 받아놓고 그리고 나서 랜덤하게 뽑습니다. 랜덤하게 한 10분의 1, 한 5분의 1 정도를 뽑아요. 다 랜덤하게 봅니다. 쭉 봐요. 보면서 대충 제가 점수를 매기거든요. 몇 점 해서 그때 점수는 100점이 오버될 수도 있고 쭉 매긴 다음에 쭉 제가 매긴 것 같고 평균을 내요. 그래서 이번 학생들의 평균은 이 정도 하면 되겠다. 그래놓고 평균이 너무나, 저는 보통 평균 점수를 73점에서 한 77점, 80점은 안 넘기려고 하고 있고요. 제 목표는 항상 73점에서 80점 사이? 일단은 60점 미만으로 안 가고 어쨌든 그 정도는 해요. 그래서 그럼 내가 생각한 점수에 어느 정도를 해주면 73 정도는 되겠다라고 대충 파악을 합니다. 그래놓고 아까 봤던, 제가 샘플로 채점했던 그 시험지들 있죠. 여러분들이 보내준 거, 레포트든지, 거기서 제가 또 봅니다. 그래서 이제 기준 학생들을 뽑아요. 한 두세 명씩 뽑아요. 그리고 가장 이 정도면 뭐 70점, 69점, 70점. 이 정도면 뭐 73점. 이 정도면 75점. 이런 77점 정도 해서 샘플을 뽑습니다. 그래 놓고 쫙 붙여 놓고 그리고 이제 채점을 시작해요.
처음부터 쭉 보면서 대충 보는 거죠, 기준. 자, 이제 평가 항목도 제가 나누거든요. 평가 항목은 뭘 했냐, 수업 시간에 설명했던 코드들이 얼마큼 반영되어 있느냐. 실제 그거는 변수 이름도 힌트 이제 지금까지 본 동영상을 보신 분들 이게 좀 도움이 될까? 어차피 또 설명을 드려요. 이제 뭐냐면 보면 알 수 있거든요. 나 워낙에 컴퓨터 프로그램 잘해 라는 분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얼마만큼 수업 시간에 했던 코드들의 저는 보면 알거든요. 우리가 함께 실습했던 코드 스타일, 그리고 변수 명들, 또 변수 선언할 때 어떻게 했다, 이런 것들도 좀 봐요. 그런 것도 있고, 또 이제 어느 정도 신경을 썼는지, 퀄리티, 그리고 이제 컴파일이 됐는지, 컴파일 되면 몇 점, 안 되면 몇 점, 그리고 실행했을 때, 그리고 설명 점수도 있어요. 그래서 항목을 보통 지난 학기 보니까 7개 정도, 7개에서 10개? 10개 안 넘어요. 7개 정도 딱 나눠서 보면입니다. 또 이제 한 번에 쭉 보면 하여튼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나름대로 객관적으로 하려고 해도 객관적일 수가 없잖아요. 제가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제가 객관적일 수가 없어요. 분명히 주관적이 들어간다니까요. 막 했는데 이 코드가 오와 이거 뭐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또 나름대로 해는 방지를 막 또 해요.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이게 길어졌는데, 편차가 요지는 뭐냐면 나름대로 객관적으로 하더라도 완전히 객관적일 수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 편차가 좀 이렇게 발생을 해요. 편차를 좀 좁혀놔요. 편차를 좁혀놓거든요. 그러면은 그 성적 배분의 그 편차가 적으니까 출석이나 보너스 점수 이쪽에 또 이제 영향이 큰 거죠. 어쨌든 그랬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동영상 클릭해 주세요.